네, 갈수록 정치권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다.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야당이 지금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망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이 법 저 법을 지금 막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그 거부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 체제인데 이 국회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할 수단은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은 한번 뽑히면 4년 임기가 그냥 보장돼 버리고 거기에 과반을 획득한 야당이 대통령을 무차별로 공격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계속 올려가지고 네. 공격적으로 그건 아주 정략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하는데 그 대통령이 이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봐서 그 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을 덮어놓고 공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제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흔들어 가지고 퇴진운동 나아가 이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장외 좌파 세력들이 지난 월요일 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회담이 있은 다음 날 거부권 거부 행동연대인지 뭐 행동연합인지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행동연대죠. 네.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대통령을 우리는 거부한다. 네. 그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퇴진 그리고 탄핵. 그 화요일 날 그 집회에서 이미 거기 나와서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임기 중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대표께서 이게 국정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위험하고 캄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게 지금 들났다고. 캄캄하면 차라리 좋아요. 근데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민주당이 이렇게 고삐 풀린 말처럼 이렇게 망동 행위를 하는 근거가 과반 의석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21대도 과반이고 22대도 이제 과반인데 22대가 입법 폭주가 지금 예고되고 있거든요. 쭉 법률안 리스트가 있어요. 네.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벌써 시작됐어요. 예. 시작됐죠. 예. 그 21대 국회 말에 지금 맛보기로 시작되고 22대 국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명백해 보니까 일부러 들이밀고 말이지. 그런데 이게 지역구 득표율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이번 선거에 이 45대 50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석수에서는 90대 161석 그러니까 71석 차이로 나타났다고. 그 이걸 백분비로 하면 10명 9명이 예. 투표에 참가한 국민 가운데 10명은 민주당, 9명은 국민의힘당, 나머지 1이 이제 기타 정당 그러니까 예. 지역구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의 민의를 묻는 어떤 절차니까 네. 그러니까 민심을 수치화해 가지고 그게 가장 근접한 의석수를 생산하는 게 헌법 취지고 네, 대의민주주의인데. 상식이지. 네. 상식. 예를 들면 45%대 50%라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춘 것만큼 의석수의 차이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1석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15석 차이밖에 안 나요. 네. 15석 내지 많아봐야 20석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과대 대표가 돼버렸다고. 이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제가 있는 이 선거구제 결과 이런 식으로 과다 대표되는 야당이 출연해 가지고 네. 그들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제도상 원칙적으로
민심의 그 수치화한 거하고 의석수가 똑같은 게 제일 좋지요. 네. 10대구면 10대구 딱 맞춰야 되겠지. 45% 55%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소선거구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예.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정당 민주주의,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위배하는 이 두 가지 위배는 결국 우리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 행위가 된다고. 예,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과반 의석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소나기에 장악하고 있어. 네. 장악하고 있어. 이걸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이사를 받아들이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이 조항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 민주주의 조항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거기에 있는 당원의 의사나 이런 거는 말이지 완전히 조작하거나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헌법 46조의 정면을 위반되죠. 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한 그 국회의원들을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게 하는 자율권을 완전 원천 봉쇄해버리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조항, 의회 민주주의 조항을 다 위반하는 이런 정당이 출연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라는 자연인이 쉽게 장악한 것은 결국 소선거구에서 오는 그런 이 민심의 수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이 제도 탓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금 협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저걸 두고 저러면 안 된다.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지금 근데 제도를 안 될 협파할 시점입니다. 제도를 협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것들이 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는데 지들이 유리한 게 지금 이 제도인데 이 제도를 내려놓을까요? 저놈들이 이걸로 압승을 했는데 이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럼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돌파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천년만년 그러면 이런 제도 아래서 민심 사표에 묻혀 있는 민심의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돌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돌파하는 방법이 국민 청원 운동을 일대 청원 운동을 개최해야 되고 전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지. 혁명. 이번 이 선거에도 이 혁신 개혁이라는 이름 붙인 정당들이 있었지요. 네. 몇 개 있지요. 조국도 혁신 붙였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도 무슨 개혁이고, 개혁신당 뭐. 이낙연도 또 무슨 개혁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혁 주장이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령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선거구제 개혁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지요.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으로 국민은 우리가 표를 하나씩 던졌는데 그 결과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는데 그걸 표를 모아보니까 이 당선된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간발의 차이도 됐다는 그 이유로 모아가지고 이런 입법 폭력을 하는 것은 국민 주권 원리에도 배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이 각성해갖고 일대 압박을 가하는 평화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야죠. 저기에는 대통령 거부권 거부 행동이라고 하면 국민 각성 행동 연대가 생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이 다른 이걸 제도를 바꾸려고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까? 4.19 후에 이제 민의원과 참의원 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5.16으로 그 해산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민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네. 이게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뽑았고, 되게 뭐 인구 비례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정당별 득표를 하면 이게 맞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참의원을 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과 상원하고는 권한 행사가 조금 다르지만은
그 예산안이나 이런 걸 빼고는 민의원에 통과된 법률이 참여원을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걸르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 네. 그러니까 민의원의 입법 폭주를 참여원이 제동 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건 어떻게 뽑았는가 하니까 도별로 뽑았어. 도. 그러니까 지금 뭐로 말하면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이게 아니고 경상남도로 대구시 경상북도 아니고 경상북도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참여원 수가 내 기억으로는 한 60명 내외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투표했던 경상남도에는 8명을 뽑아요. 네. 경상남도 전체에서 8명 뽑는데 30여 명이 입후보를 해가지고 이게 기표할 때는 이게 배정된 의원 수의 절반까지 하는 거 그래가 경상남도에서 내가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투표할 때는 이 투표지가 이제 길잖아요. 네. 그게 4군데를 투표하게 돼. 4군데. 4사람을 30몇 중에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법 폭주를 국회가 입법 폭주를 막는 현재까지 했던 제도 중에는 그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제도였다. 그 뒤로 이제 9, 10, 11, 12대 때는 소선거구제 뭐 전국구제를 합했는데 소선거구제에 2명씩 뽑았거든. 네. 뭐 요것도 비교적 사표 방지 효과는 있었지만은 그 1당하고 2당이 나눠 먹는다 하는 비판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가장 근접한 것은 네. 4.19에 있었던 민의원 참여원 제도로의 회귀. 이행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를 검토하는 지금 이런 단계에 우리가 이 국민들이 나서서 이게 일대 청원 운동, 그 청원이라고 운동이라고 뭔가 뭐 국회 당신들이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네, 청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 말씀대로 안 들을 것이다 안 이거예요. 들을지, 안 그건 듣겠지. 충돌해야지. 충돌해서. 충돌해야지요. 네. 그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의도를 점령하는 겁니다. 비폭력 평화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도를 고치자. 이렇게 해야지요. 네. 그러니까 개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지금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 과거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4.19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2의 4.19가 나올 때인데요. 정말 진정한 4.19가 나와요. 진정한 4.19. 이번에 이게 말이죠. 45대 50으로 이게 갈린 그걸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참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그 안에 요소들이 있어요. 네. 예? 우선 첫째로 3분의 1이 투표 안 했습니다. 그 3분의 1의 민심이라는 건 이 수치 계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네. 거지. 그 3분의 1이 왜 투표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내 손자 중에도 한 놈이 투표를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투표일인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질병 기타 사정으로 투표장에 갈 수 없어서 못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안 그런데도 투표 참가 안 한 거는 이 당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이쪽도 뭐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쪽도 마땅치 않다. 이제 이런 심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기권한 3분의 1을 표심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3분의 2가 투표에 참가했는데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동강 벨트와 영산강 벨트가 그게 딱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영산강 벨트라는 건 이 호남을 말하는 거예요. 네. 경상도 벨트. 거기는 이쪽은 국민의힘당, 이쪽은 민주당. 그리고 이제 수도권 등에 그 양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강북은 영산강 벨트 네. 출신이 많고 강남은 낙동강 벨트 출신이 많다. 또 요래가 또 여기에 또 갈린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표심이라는 게 지극히 적은 부분에서 이게 판명이 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선거구 개혁의 바탕이 되는 영남 벨트와 이게 낙동강 벨트의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투표 행위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나는 지역주의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또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인문학 내가 지식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주의라고 하는 것은 되돌이킬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어떤 주장과 이념을 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경상도주의, 뭐 전라도주의에서 지역주의다 이 단계까지 간 게 아니에요. 네. 감정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를 순전히 보완해서 순전히 네. 부안해동 그 순전히 정치 지도자들이 네. 양쪽 주민들을 그러한 이 틀에다가 네. 묶어놔 버렸어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에 63년, 6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윤보선 씨하고 대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표를 압도적으로 모아갖고 됐어요. 거기에는 낙동강 벨트고 영산강 벨트가 없어. 그 양 벨트는 박 대통령이 지지했고 윤보선 씨가 충청도 출신이라 보니까 수도권을 장악하고 네. 그게 이제 이 양 벨트로 양극화되기 시작한 것은 71년 선거입니다. 네. 박정희, 김대중 대결 때 서로가 상호 배타적, 상호 이존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87년 6.29 후에 김영삼, 김대중 씨가 분열함으로써 정통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이렇게 함몰하게 됐다. 저 양김 씨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이 정치 역사에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 혁명이 일어날 시점이라는 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